자, 이어서 증권사의 시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골라져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건설주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홀드의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연저점 상태이고요. 최근에도 리튬 값이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도 이어졌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이렇게 세 종목들 오늘도 증권가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하나증권에서 평가를 냈습니다. 안개는 거쳤고 활주로만 달리면 된다라고 봤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85.7%나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외형 성장보다는 이번에 수익성 개선에 방점을 찍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수출 사업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20% 전후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완제기 수출이 증가했고요. 기체 부품의 사업도 좋았는데요. 규모의 경제 효과에 고환율 영향까지 수익성을 모두 끌어올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수출 계약의 연내 체결 여부가 주가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를 따라다니던 충당금 이슈는 많은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브라질 2부와 함께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간 수주액은 7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동해 수출 계약도 연내 체결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결국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등락이 좀 있습니다. 5월에 한번 같이 방산주도 오를 때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갔었는데요. 7월부터 다시 한번 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어제 깜짝 실적과 더불어 거래량이 실리며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여력이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 리포트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오늘은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최근 건설주들 위주로 상당히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지금 서울 부동산을 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3.9%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요. 자체주택과 외주주택의 매출 총이익률이 2분기 12.4%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형 자체 사업을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주택 사업에 대한 이익률이 타사 대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조 원 이상의 자체 사업 수주 잔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인 가격 강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착공 사이클에 들어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 현황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의 11월 착공과 분양을 시작으로 용산 철도병원 부지나 잠실 스포츠와 마이스, 청라 의료복합타운 같이 개발 사업들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3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함께 차트 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답게 계속해서 횡보하는 눌러주는 모습을 좀 기록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달이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양봉의 길이도 굉장히 길게 뽑아내가며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좀 냉각 기류가 어느 정도 풀렸다 이런 분석들과 더불어서 이런 이 관련된 긍정적인 개별적으로도 좀 보고 있으니까요. 관련 리포트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메리츠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단기 디레이팅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예상대로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연간 추정치도 낮췄다는 점에서 리포트에서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인조의견의 사업부문 충당금이 설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력 사업이자 절대 기업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양극재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믹스는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을 중심으로 매출이 구성되고 있는데 하지만 상반기 고객사의 판매량을 상회했던 생산 규모는 현재 재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와 Q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업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주가 디레이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정자되면서 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지난 1년간 2차 전지 산업은 판매 단가와 판매량 이후에 동반 약세 흐름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업황 반등의 실마리가 부재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주가 하락을 활용하는 트레이딩 전략 정도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낮춰서 잡았습니다. 네, 함께 포스코 퓨처엠 차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업황이 제대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하에서 최근에도 차트가 아래쪽으로 좀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증권가의 분석까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